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1위 수직이 착륙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도 포기한 특허 신기술의 성공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놀라운 성과는 한국 방산의 혁신과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하며 KF-21을 차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었고 2025년 4월 기준으로 수직이 착륙 시험 비행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KF-21 보라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하여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최근 수직이 착륙 VTOL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 수직이 착륙 기술은 전투기가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게 해주고 전장 환경에서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하며 이는 미국이 F-352로 선두를 달렸지만 비용과 기술적 난제로 한계를 드러냈다. KF-21은 단일 엔진으로 10초 내 이륙과 15초 내 착륙을 달성하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로 등록되었고 미국과 유럽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쾌거라 평가했다. 이 기술의 성공 비결은 혁신적인 엔진 설계와 첨단 제어 시스템에 있으며 한국은 10년간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해 F135 엔진을 개량한 K엔진으로 추력 방향을 전자적으로 조절한다. 미국 F-352의 리프트 팬 방식과 달리 단일 엔진으로 모든 기능을 구현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성을 높였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화된 수직이 착륙 기술을 완성했다고 높이 평가한다. KF-21 개발은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국산 전투기 비전에서 시작되어 2015년 본격 착수 후 약 8조 원이 투입되었고 수직이 착륙은 2020년대 초 KAI와 에드의 비밀 프로젝트로 추가되었다. 70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협력해 국산화율 65%를 넘기며 3만 개 이상의 부품을 자체 생산했으며 핵심 부품 V-추력 노즐은 하나 시스템이 개발해 특허 출원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 성공 후 수직이 착륙 프로젝트가 가속화되어 2024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했고 테스트 파일럿 안준현 소령이 세계 기록을 세웠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나 수직이 착륙 기술로 5세대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췄고 스텔스 성능과 결합해 전장에서 독보적인 위력을 발휘하며 해군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미국은 F-352로 수직이 착륙을 구현했으나 복잡한 구조와 높은 비용으로 양산의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은 이를 단순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AI 기반 제어 시스템으로 특허 기술을 완성했다. KF-21의 수직이 착륙 성공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바꾼 사건으로 2025년 방위사업청은 세계 1위 수직이 착륙 전투기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하며 수출 시장 확대를 예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은 KF-21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직이 착륙 기능이 사막 환경에 적합해 사우디는 50대 도입을 검토 중이라 협상을 시작했다. UAE는 F-35 도입 무산 후 라파를 선택했으나 KF-21의 비용 대비 효율성과 수직이 착륙 능력에 매료되어 중동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 평가하며 한국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KF-21은 터키의 칸 전투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칸은 5세대 설계를 목표로 하지만 시제기 단계에 머물러 KF-21이 실전 배치 준비와 수직이 착륙으로 앞서 있다. 한국은 KF-21 블록 1호 공대지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직이 착륙을 포함한 블록 3은 2028년 완성을 목표로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하며 수출도 병행할 계획이다. KF-21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 A4 레이더 국산화로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F-35 수준의 탐지 능력을 제공하며 수직이 착륙 시험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A4 레이더는 89% 국산화율을 자랑하며 2024년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의 시험에서 세계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에도 독자적으로 돌파한 결과다.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은 V-추력 제어 시스템, 특허에 기반하며 엔진 노즐과 AI가 결합된 설계로 미국은 F-352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이라 평가하며 관심을 보였다. 개발 과정에서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수직이 착륙 시험만 500회를 넘겼고 테스트 파일럿들은 단일 엔진으로 구현한 안정성이 놀랍다며 신뢰성을 높이 샀다.
KF-21의 날개는 80겹 탄소 섬유로 제작되어 강도와 경량화를 충족하며 수직이 착륙 시 높은 하중을 견디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KAI는 날개 설계가 성공의 기반이라 밝혔다. 수직이 착륙 기술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개발 과정에서 1만 2천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양산 시 10만 개 일자리와 5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된다. KF-21은 한국을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정부는 전투기 엔진과 신기술 개발에 장기 투자할 계획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쾌거라 초기 비전을 제시했다. 수직이 착륙 성공으로 KF-21은 해상작전과 항모 활용 가능성을 열었고, 한국 해군은 경항모에 배치할 수 있다며 F-35B보다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수출 경쟁력을 강조했다. KF-21의 수직이 착륙 기술은 드론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며 KAI는 KF-21과 무인기 편대 비행을 연구 중이라 밝혔고, 이는 6세대 전투기 시대를 대비한 전략이다.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수직이 착륙으로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 전망하며 미국도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나 한국은 독자 기술을 지키겠다며 특허 보호에 나섰다. KF-21은 2026년 9월 공군에 첫 인도될 예정이며 수직이 착륙 기능은 블록 3부터 본격 적용되고, KAI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었다며 양산 1호 기조립을 시작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상징하며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넘어섰고, 이 전투기는 자주국방과 경제성장의 이정표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2. 시너지로 스탄 논란 불식, 논란의 한화, 스페셜 리포트. 스탄 논란 극복을 위해선 결국 증자로 얻은 자금을 활용해 한화에어로 기업 가치를 키워야 한다. 첫 번째 승부수는 호주 오스탈 인수다. 한화에어로는 증자 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설명회에서 해외 조선으로 배정한 8천억 원을 호주 조선 방위 산업기업 오스탈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오스탈은 하나오션이 2023년부터 인수를 시도한 기업이다. 지난해 현지 경영진 반대로 인수에 최종 실패했다. 당시 오스탈 경영진은 호주 연방정부가 한국 기업의 호주 방산업체 인수를 불승인할 수 있다며 인수 제안을 거부했다. 오스탈은 호주 정부로부터 전략적 조선업체로 선정된 곳이라 외국 기업인 한화가 인수하려면 호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협상 주체부터 바꿨다. 하나오션 대신 한화에어로를 내세우고 지분 매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나그룹은 HAA 노일, 한화시스템 6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0% 호주 합작사를 통해 지분 19.9%를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노린다. HAA는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로 오스탈 지분 9.9%를 직접 매수했고, 추가로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FIRB의 19.9% 지분에 대한 투자 관련 승인도 신청했다. 승인된다면 하나그룹은 오스탈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한화에어로로 협상 주체를 바꾼 것은 호주 정부 설득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나오션은 오스탈과 같은 조선사다. 인력 구조가 비슷해 인수 뒤에 구조 조정을 통한 중복 인력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호주 정부가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반면 방산 항공우주 기업인 한화에어로를 내세우면 이런 우려를 다소 덜 수 있다. 직원 해고를 우려하는 호주 정부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인수 주체를 바꿔가면서까지 한화가 오스탈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이다. 오스탈은 미국 엘라베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도 조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 4대 핵심 공급 업체로 미국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 시장 점유율만 60%에 달한다. 한화 역시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지만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현재 미국 해양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해군 장관과 해운청, MARAD 수장이 모두 한국의 우호적인 인물이다. 존 펠란 해군 장관은 청문회에서 하나오션을 언급한 적 있고, 브렌트 세들러 신임 해운청장 후보자는 미국 조선업 파트너로 한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 수혜를 누리려면 빠르게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오스탈 인수만큼 매력적인 카드는 없다.
오스탈 인수 후 미국 군함 시장 물량을 받아온다면 이는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해외 생산 거점 설립이다. 한화에어로는 증자 대금 중 1조 6천억 원을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미국, 사우디 등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및 합작법인 설립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생산량 확대는 한화에어로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청원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 수주는 과거 국내 수주에 집중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각국에서 쏟아지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려면 생산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천공이 이라크 수출 관련 LIG 넥스원과 한화가 갈등을 벌인 것도 생산 역량 부족 영향이 컸다. 주문이 밀린 상태에서 LIG 넥스원이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자 부품 공급업체인 한화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당시 방산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생산에 차질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이란 반응이 다수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세계 정세에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로 돌아섰다. 이에 유럽과 중동 각국은 각자 도생을 위해 재무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야말로 큰 시장이 열린 것. 한화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서둘러 확보하고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해 해외 수출 물량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 번째, 드론 AI를 비롯한 신방산 먹거리 확보다. 러우 전쟁 이후 무인기 드론 로봇 등 신무기 중심으로 전장이 재편됐다. 한화에어로 주력 모델은 자주포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다. 기존 방산업체 중 무인기 드론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형국이다. 한화에어로도 신무기 시장에선 눈에 띄는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가 갈급한 과제다.